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보 피해자들 건강보험이죠. 피부영자 자격 상실하는 은퇴자들이란 기사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각 소득별이 아닌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3천만 원, 금융소득 3천만 원을 받던 사람의 경우 개편 전에는 각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었으나 개편 후에는 종합과세 소득 6천만 원으로 기준금액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합산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요건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확 낮춰지게 되므로 약간의 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해자로 전환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한 집값의 영향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은퇴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월 발표된 개편안은 단계가 구분돼 있었다. 즉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개편안은 1단계였으며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는데 2단계 개편안은 1단계에 비해 더욱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까다롭게 돼 있다. 우선 소득 요건을 보면 종합과세 소득 기준금액이 1단계 3,400만 원에서 2단계 2천만 원으로 확 낮춰지게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 6천만 원이 넘는 경우 연 1,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재산 요건 역시 9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유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네요. 헝다 리스크 커지는데 국내 부동산 위기 대응 깜깜. 국내 부동산 시장 위기 대응 깜깜이네요. 실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인이 국내 주택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올해 외국인의 국내 거래 아파트는 총 2,778건이 있었는데 이 중 1,952건 70%가 중국인의 매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 임대업자 2,394명 중 885명 37%도 중국인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리스크가 토지와 주택뿐 아니라 서민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헝다그룹 파산 위기로 중국 부동산 자본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처인 국토부는 건축물 행정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 통계의 경우 구체적인 국적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연간 외국인 토지 매입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국적별로 현황을 집계하고는 있지만 개략적인 정보에 그쳐 투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분석입니다. 애자일 조직의 심장, 쿠팡부터 초기 스타트업까지 러브콜, 미니 CEO인데요. 이게 바로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네요. PO라고 부르네요. CJ제일제당 셀렉타 판다고 합니다. 셀렉타는 이제 대두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대두 생산 1위 기업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업 영위 중이네요. 왕따경업, 현대가, 삼색, 성경선 대표, 임팩트 M&A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신사업 대비 코파펀드 회수 앞당기는 CJ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CJ 셀렉타 매도한다고 했죠? 그 매도 자금은 또 어디 쓰려고 하나요?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국회의원 1호 공수처 수사 대상 되나요? 은둔 벗어난 고려 아연 수소 2차전지 진출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배우 박중훈도 하천대유 쩐지였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 투자 자금을 댄 MS
MSBT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MSBT에 빌려줬네요. 정치권에서 시작된 대장동 게이트가 법조계와 경영계를 강타한 데 이어 연예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중 키넨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MSBT의 하천대유 투자금은 박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SBT는 서울 역삼동 타워 432 빌딩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이 빌딩 소유주는 박 씨가 최대 주주, 지분율 100%인 일상실업이라는 회사다. 일상실업 대표는 박 씨의 부인 윤모 씨로 이 회사도 타워 432 빌딩에 있다고 합니다. 하천대유 감사보고서에 50억 성과금 1원도 없어 산재 신청도 안 했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 앞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성과급이라고 협약했는데요. 곽 씨는 전날 수익이 과시가 되고 지난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하천대유도 이를 인정했다. 해명대로라면 하천대유는 지난해 기준 박 씨에게 성과급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할 현재 의무가 생기고 회계상에는 충당부채로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천대유가 곽 씨와 성과급을 계약했다는 2020년은 물론 최근 5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어디에도 성과급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곽 씨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인이 감사할 때 회사가 성과급 계약 내용을 숨겼거나 회계법인이 성과금을 누락한 것이 된다. 이 경우 회계 부정의 가능성도 있다.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을 벌어들인 하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들어 급하게 곽 의원의 아들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회계사는 지급 조건과 시기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충당부채에 기술하지 않지만 곽 씨는 계약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도 누락했다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회계가 정확하다면 성과금 계약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하천대유 측과 주요 관계자 감사보고서를 쓴 중앙회계법인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거짓 해명 혹은 이날 또 지급됐다. 하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거액의 퇴직금에 대해 곽 씨가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신청한 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8월 실업률 2.8%라더니 코로나 영향 따졌더니 3.7%라고 합니다. 하는 추정치가 정부 통계와 다른 것은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실업자로 분리되려면 일을 하지 않되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어렵게 만들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이나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을 포기했어도 이는 기존 추계 방식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OTA로 달리는데 한국은 불법, 허가 인증받다 날새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 허가에 그칠 뿐 과감한 규제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무선 업데이트 오버 디 에어 OTA 기능이다. 미래자 핵심 기능이 될 OTA는 정작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OTA는 점검 정비로 분리되며 이 작업은 정비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 불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규제지만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미래차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규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OTA는 자율주행, 운전자 보고, 기능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 내용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직접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등 편리한 점이 많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OTA 기능 때문이다. OTA를 통해 소비자들은 매번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시대 손안의 주치 K스타트업 삼총사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